네, 안녕하세요. 웰메이드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벤츠 S클래스를 한 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 시스템은 H백이 무려 4장,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백 그래픽카드가 무려 4장이나 들어간 딥러닝용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H백 금액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금액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 굉장히 고가의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가 4개나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벤츠 한 S클래스급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금액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H백 4웨이 커스텀 순행 GPU 워크스테이션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이 시장 동향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왜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에 이렇게 챗GPT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이런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생성형 AI, 제너레티브 AI라고 하는데, 이런 생성형 AI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요즘에 뭐 챗GPT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는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욱더 고성능의 GPU, 고성능의 CPU, 그리고 고성능의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매우 고성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먼저 CPU는 AMD의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7985WX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7985WX 같은 경우에는 64코어 128스레드로 작동을 하고, 베이스 클럭은 3.2GHz, 부스트 클럭은 5.1GHz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은 거에 비해 베이스 클럭도 낮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코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부스트 클럭이 무려 5.1GHz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단일 연산 작업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64코어 128스레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 전에 전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미리 이제 뭐 소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때에도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CPU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는 DDR5 4800MHz로 작동하는 64기가 8개, 총 512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DR5 메모리 클럭 스피드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메모리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DDR5의 4800MHz고, 그리고 ECC 레지스터들을 지원하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무려 512기가로 매우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뭐 다양한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작업을 하더라도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H백 80기가 제품이 총 4개 4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H백 80기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BM2E라고 하는 메모리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이 HBM2E의 밴드위드스는 무려 2TB/s입니다.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물론 이제 뭐 HBM2E나 요즘 나오고 있는 HBM3나 이런 것들은 메모리 성능이 높은 대신에 발열량이라든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다 막 못 넣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물론 비싸기도 하고. H백 80기가 제품에는 HBM2E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NVLin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가 무려 600GB/s 정도로 엄청난 대역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VLink로 구성을 하게 되면 GPU의 대역폭을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백 그리고 이 전 모델인 A백, 시장이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작년 데이터 2023년도 데이터를 보면 H백 출고량이 무려 9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H백을 누가 사들였냐를 보니까 무려 페이스북 메타가 무려 15만 개 정도 구매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만 개, 그리고 구글도 한 5만 개 이런 식으로 작년에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 차가 벤츠가 아니었을까. 네. 자, 그리고 케이스는 서멀테이크의 WP100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케이스입니다. 전면도 힌지 방식으로 너무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냉각수가 부족하다거나 내부에 메인터넌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아주 쉽게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큼직큼직한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 플라워의 2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이 무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W 파워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 7985WX나 H100 GPU나 이런 것들을 구동함에 있어서 전력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바로 이 커스텀 순행 부분입니다. 우리 H100 GPU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H100 GPU에는 팬이 안 달려 있습니다. 칩 하나가 그 소비 전력이 한 350W 그리고 피크 때는 한 400W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진 그래픽 카드인데 왜 팬이 없죠? 그럼 이건 쿨링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100 같은 경우 실제로 팬 없이 그냥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상태에서 막 60도,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학습을 조금만 돌렸다 하면 바로 90도, 100도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GPU가 타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막 스로틀링도 걸리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H100은 도대체 어디다 쓰나요? 집 지을 때 쓰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시브 타입의 쿨러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들은 우리 왜 큰 렉 있죠? 이렇게 뭐 4U 렉, 5U 렉 이런 식으로 서버실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렉에 들어가는 제품은 내부에 그 고RPM 팬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000rpm짜리, 20,000rpm짜리 이런 팬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바람을 빨아들여서 패시브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H100 보면 안에가 이렇게 쭉 뚫려 있어요. 패스스루 되면서 식혀주는 방식으로 쿨링을 하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아니면 연구실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굉장히 조용한데 갑자기 그거 하나 들어오면 전원 누르는 순간 헬기가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오피스나 뭐 연구실 이런 데는 놓고 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나 병원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서버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어있는 강의실에다가 서버를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넣어 놓으면 이게 또 웃긴 게 이렇게 넣어 놓고 그거를 구동하면 옆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 정도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IDC 센터나 아니면 정말 서버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렉 타입을 쓰는 게 뭐 메인터넌스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피스나 연구실 이런 데서 난 H100 시스템을 써서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뭐냐?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 커스텀 순행입니다. 자, 이 순행 같은 경우에는 이 워터 블럭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뭐 메모리라든지 모스펫이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쿨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쿨링 성능을 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공기보다 물이 훨씬 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열을 뺏어가는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순행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GPU의 전반적인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GPU의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 사용 연한이 되게 길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GPU가 이렇게 한 슬롯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한 슬롯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없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GPU를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뭐 2개밖에 못 달 거를 이렇게 순행을 하게 되면 4개, 뭐 많게는 7개 이렇게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 GPU 워터블럭들을 보면 이 순행 파츠들은 누수가 절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링이 잘 되고, 그리고 열 변형이 없는 제품들로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간에 보면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외관에 정말 이쁜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아크릴을 밴딩한다든지 PETG를 밴딩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관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물론 이쁘면 좋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보기 좋다고 해서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아크릴이나 PETG나 동관 뭐 이런 것들은 누수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얘네가 발생되는 열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열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어서 붙이잖아요. 피팅을 통해서 이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충격이 가거나 이러면 그 사이로 빠져갖고 냉각수가 흐르거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냉각수는 비전도성이 아닙니다. 초순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단다 그러면 뭐 소자가 타버린다든지 그리고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게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누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에 좀 강한 EPDM 호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런 블럭 같은 것들도 아크릴 재질이 아니라 아세탈 재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세탈 그리고 호스도 전부 다 EPDM 호스 고모호스죠. 고모호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열에도 굉장히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2023년 GTC 때 그 H100 8A 제품을 공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은 물론 이제 HBM3라고 하는 고가의 메모리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걔가 가격이 무려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중반대에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소프트웨어도 모두 다 설치 그리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이 시스템 받아가지고 OS 설치하고 쿠다 설치하고 도커 올려가지고 도커 이미지 또 커스터마이징하고 도커 이미지 땡겨와갖고 또 그거 막 들여다보고 에러 나면 사실 또 밀었다 다시 하고 힘드시잖아요. 그거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버전 그리고 원하시는 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커 이미지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바로 연구 그리고 학습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의 큰 장점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주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